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야당 의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 자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국민들이 고통받는 분야가 부동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맞죠? 네, 부동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부동산 문제와 아이 키우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자산이 253억이고 자산 기준으로는 아마 0.1%가 97억이니까 0.01% 내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 처음부터 이건 아니셨으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전세 살아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봤습니다. 그 전세 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에 살 때 집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월세보단 전세가 나았죠. 월세도 있었고 전세도 있었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을 20 몇 건 우리 강승규 간사님 등등의 설명에 의하면 거래해보고 보유해보고 하셨다는데 대출 받아서 사보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이 엠파스에서 그 회사를 SK에 인수한 이후에 생긴 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대출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한 번도 대출 안 받고 20 몇 건의 거래를 다 현금으로 하셨습니까? 20 몇 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전세 들어갈 때, 지분 원세 들어갈 때 등등도 다 보증금도 다 현금으로 하셨습니까? 네, 저는 대단하십니다. 월급 받아서 모은 돈으로 계속 정말 부럽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평생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어도 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 좁니다. 우리 세비로 얼마까지 나올지. 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적극 지지한다고 문서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지지하기가 어려운 야당 의원입니다. 그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정권별 1년 동안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윗정부, 전정부 보면 볼 것도 없이 이재명 정부에서 1년 동안 서울에서 14.7%가 올랐고 전국에서 3.3% 올라갔습니다. 4년 이 속도로 올라가면 복리하면요 70%입니다. 5년이면 한 80 몇 % 되겠죠. 앞으로 10억짜리가 17억 되고요. 20억짜리가 34억 됩니다. 이 정상이 아니죠. 의원님 그거는 앞으로의 가정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1년간 이렇게 올라간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현재 상태를 보면 높은 수준의 굉장히 인상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태죠. 네, 인상 폭이 굉장히 크니까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집을 사려고 주식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작해보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잘하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해봐 주십시오. 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주 짧게 잘하고 있는 정책. 그 실거주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 뭐냐고요? 실거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살 수 없는 거, 집을 살 수 없는 거, 그게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수요를 좀 억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통계를 보면요. 충분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이니까. 전세가 품귀가 났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건 아시죠? 공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전체 지금 문자 보낼 때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세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젊은 시절 월세 살고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자가까지 간 그 주거 사다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전세 제도가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 이거 절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규제합니다.
제가 놀란 게 후보님이 평생 부동산 살 때 한 번도 대출 받아본 적이 없어서 현금으로 다 따박따박 내셨다니까 부러워서 할 말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민간에 계셨으니까요. 대출이란 것도 금융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저 조정훈에게 후보자 한성숙에게 얼마 이자율로 빌려줄지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담보력, 지불 능력 이거를 판단해서 그게 신용평가고 심사평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행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은행에게 이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 저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 라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원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와도 정부가 강제해서 더 대출해줘라. 저한테는 3억만 해줄 수 있는데 뭐 특정 지역에 집 산다고 뭐 한다고 4억씩 해줘라. 뭐 이래도 된다는 논리도 됩니다. 총리님, 부총리 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이런 시장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거칠게 조율하는 건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다른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길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누시는 거 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기부 장관 시즌 2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전 지금 청문회를 들어보면 이분이 오히려 중기부 장관 계속 하셨으면 좀 잘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총리가 되시면 부동산 관련 정책회의 하셔야 되죠. 소신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국토부 장관 얘기만 다 들으면 안 될 겁니다. 재경부 장관의 세제, 이 교육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육부 장관의 역할 다 조율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잘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1년 동안 그거 열심히 했더니 실거주 하시고 싶은 사람조차, 실거주로 사고 싶은 사람조차 1년에 15%씩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집값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저 집은 이 평생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오늘이 제일 싸니까 조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은행에 받을 수 있는 대출 받아서 이 집 사고 싶은 거예요. 다 후보님처럼 고액 연봉을 받는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출 못 받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얻겠다는 정권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후보도 청년들의 마음에 정말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정책에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임기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준을 받으신다면. 네, 일단 제가 좋은 방향이라고 아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건 좋은 방향이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실거주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 집값이 15% 오르고 전세가 없어지고 대출이 없어지는 게 좋은 방향입니까? 제가 방향에 대한 말씀, 좋은 방향이라 말씀드린 아니 이게 건 좋은 방향이잖아요. 이게 실거주 위주로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거주 위주로 투기를 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보님? 실거주 이유로 투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값을 안정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 이제 1년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도 영향을 주고 전 정권 지금 현재 탓이다.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유동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아니 그렇게 부분 말하실 거면 정권 네. 차원에서 저희한테 정권 주세요. 저희가 관리할게요. 전 정권 탓하시고 외생 변수 탓하시고 어쩔 수 없다 탓하시면 의원님 저희한테 정권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이라는 것이 총리 지금 후보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건 네. 총리가 되시면 정책을 함으로써 현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희한테 없는.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급이라는 것이
착공된 이후로 3년 정도,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 대한 집값 올라가는데 부분들은, 금융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5%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착공이나 이런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 9%였어요. 그 이전에 공급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계속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들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세제도라는 것이 이전에 주택금융 관련된 부분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전세제도의 유의미함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꽤 많은 부분, 가계대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틀린 말씀이세요. 전세를 왜 일반 서민들이 하냐면요. 자가, 전세, 월세라는 세 제도 중에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 특정 집을 사는데 소위 비용이 제일 싸서 그래요. 근데 전세를 통해서 그건 알고 계시죠? 투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주거 비용이 그 전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빌라 관련돼서 전세 대출에 있어서 청년들이 꽤 많은 부분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시겠다. 제가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전세 제도를 없애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